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아침 영상을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요. 죄송하고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과 긴축 종료 기대를 높이는 지표 발표와 타이트했던 노동시장이 점차 완화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자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로 인해 3대 지수 역사적으로도 8월달은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끝을 내려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그동안 하락했던 구간들을 어느새 회복 구간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8.67%, 테슬라는 플러스 7.69%, 루시드는 플러스 2.93%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리비안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흐름을 잘 따라가 주었지만 루시드는 후반부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 답답한 상황이었네요.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16% 상승하면서 6.34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더 플로우는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약간 더 많았는데요. 장 시작과 동시에 라지 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크게 한번 떨궜었습니다. 잘 버티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5불대를 몇 차례 보여주기는 했으나 6불대에서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만큼 공매도 세력과 매수자들의 팽팽한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힘든 구간을 탈출하면서 8불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기관들 인플로우로 본 이전 주가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다른 차트가 긴 종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추세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와 수년 전 차트도 같이 살펴보시면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루시드 차트는 아직은 많이 짧습니다. 패턴 자체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요. 그나마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다른 것과 잘 맞물려서 확률이 높다 보고 있는 것이겠고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차트상으로만 보자면 비슷한 추세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끌어올려 줄 만한 재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재료가 사우디 팩토리의 완공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RSI 구간은 최근 두 차례 30m로 내려왔었고요. 40 구간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만큼 다시 한번 70 구간으로 올라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VR은 아직은 루시드 그룹 자체적으로 이렇다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바닥권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요. OBV는 기나긴 횡보를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요동치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구름대 밑에 있죠. 재차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상승으로 치고 못 올라간 것이 21선에 막히면서 다른 EV 섹터주와는 비교가 되었던 것이겠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급격한 하락세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주식이든지 국내 주식이든지 급상승을 준비 중에 있으면 항상 급격한 하락세를 한 번은 보여줍니다. 현재 상태가 딱 그 시기임을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저항선에 걸리면서 장중에 상승하고 하락시키고 상승하고 하락시키는 패턴을 몇 차례는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베어리시 구간이 지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과매도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단기적 하락에 대한 랠리 종료 시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장기적 주가 하락이 이제는 종료 시점이 되고 상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같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기사에서는 루시드가 막다른 골목에 있고 우회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루시드의 차량 가격 인하는 이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요. 차량 가격 인하로 그 효과를 아직은 증명해 내지 못해서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롤린슨 CEO와 수많은 언론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분기별 재무 결과는요, 월스트리트 추정치를 밑돌았는데요. 현금은 확보를 하였지만 상당히 안 좋은 현금 흐름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올해 LCID 주식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이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눈으로 보이는 수치로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최대한 빨리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추세 전환점이 3분기로 보고 있고요. 2분기 마지막까지 힘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벤츠 EQXX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양산된 차량은 아니고 컨셉트카로 나온 모델입니다. 태양광 EV 차량으로 나온 모델인데요. 2022년에 처음 공개가 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한번 집중시킨 적이 있었죠.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은 태양광 차량이 아니라 바로 공기역학적인 개선으로 학력 개수가 0.17로 지금까지 생산된 차량 중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벤츠 측의 주장이고 직접 양산될 차량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테스트라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맞네요. 루시드 측에서도 이에 질 수는 없겠죠. 학력 횟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퓨어 모델과 에어 투어링은 양산 차량 중에서 랜드마크의 학력 횟수를 갖추면서 효율성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에어 투어링은 비록 저렴한 가격대이기는 하지만 그랜드 투어링의 랜드마크인 킬로와트 아워당 4.6마일의 효율성과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벤츠 EQXX는 0.17,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는 0.208, 루시드 에어는 0.2에서 모든 에어 모델의 학력 횟수를 0.197로 낮추면서 양산 차량 중에서는 1위를 차지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술력을 쏟아 부어서 나온 차량이 바로 사파이어 모델입니다. 가격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지만 기술력에 대한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력수는 1251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1234 홀스파워로 알고 있고요. 토크도 1977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1939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트윈 후륜 구동 장치를 통해서 향상된 동력 전달 덕분에 사파이어는 1.89초 만에 0에서 60mph까지 도달을 하였고요. 4가지 주행 모드를 탑재함으로써 레이스 트랙 전용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18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요 687km, 마일수로는 426마일이라는 엄청난 주행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루시드와 가격대가 비슷한 EV 차량들도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는 절대 못 나옵니다. 결국엔 학력 개수를 포함한 모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겠고요. 그래비티 역시 모든 최고의 기술력을 쏟아 넣은 차량으로 탄생을 할 것이고 이 효율성이야말로 점차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